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그 디카페인 원두에 대한 거 이렇게 유튜브 한 편 찍고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블로그에 소개한 글 이제 소개하려고 다시 또 유튜브를 켰습니다. 포커스를 아직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제가 보통 아침에 포커스를 쓰는데 2번 연속 쓰거든요. 이게 한 번 쓸 때 이제 30분인데 이어서 이렇게 2번 쓰고 아침에 이제 쓰고 저녁에는 잘 쓰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콩을 먹을 것이냐 고기를 먹을 것이냐 뭐 이런 논문인데요. 당연히 이제 식물성 콩 단백질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뻔한 결론이긴 한데 상당히 연구가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오늘 저녁은 콩으로 하세요. 우리는 종종 밥상에서 건강을 말합니다. 채소를 곁들이자, 기름을 줄이자, 설탕은 반만 넣자.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그릇 위 단백질이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단백질을 먹는지 조사하고 그 식단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은 1961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0년간의 식량 공급과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101개국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국가일수록 기대 수명이 길다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분석은 인구 규모와 경제 수준 같은 변수를 보정한 후에 얻은 결과입니다. 연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로는 병아리콩, 두부, 완두콩 등이 포함되었고 동물성 단백질에는 고기, 계란, 유제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5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사망률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전체적인 수명을 늘리는 데 더 유리했습니다. 즉 연령에 따라 단백질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고 성인의 건강과 장수 측면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의학 연구와도 일치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특히 가공육이나 적색육은 심장병, 당뇨병, 일부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콩류나 견과류, 통곡물에서 얻은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 건강과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사망률도 낮추는 경향을 보입니다. 연구팀은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미국 로마린다 같은 장수 지역의 공통점으로 식물성 식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단백질 섭취가 단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한 사회의 기대 수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소리 없이 건강을 지지하는 기둥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건강한 식단은 하루의 선택이지만 그 영향은 수십 년의 건강에 걸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고기 대신 두부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침 식사로 병아리콩 먹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병아리콩 참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먹는 게 아무래도 우리 몸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뭘 먹는지 이게 항상 고민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도록 안 먹는 게 건강에 일단 제일 좋고요. 오토파지가 이제 활성화되니까요. 이제 먹게 된다면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주로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서 건강한 지방도 곁들이는 그런 게 이제 좋은 식사 습관인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이제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는데요. 이제 식물성 단백질 하면 주로 콩을 이제 떠올리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콩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두부도 맛있고 콩도 맛있고 그래서 아 이제 나도 늙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몸에서 이제 땡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제 호주에서 한 연구인데요. 그 어릴 때 5살 이전까지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이제 건강에 좋지만 그 이후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훨씬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 하는 그런 연구고 이제 뭐 어떤 한 나라에서만 조사한 건 아니고요. 100개국 넘는 나라의 그런 데이터를 조사를 했고 뭐 경제 수준이나 뭐 이런 걸 다 고려해도 그런 효과가 나왔다 그러니까요. 이제 고기가 좀 더 맛있긴 하지만 되도록 콩이랑 두부랑 이런 것도 많이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논문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나온 논문이고요. Associations between National Plant-Based
versus animal-based protein supplies and age-specific mortality in human populations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간 집단이란 거고요. mortality라는 게 사망률입니다. age-specific이라는 거는 이제 나이에 특정된 어떤 사망률을 말하는 거고, 프로틴 서플라이는 단백질 공급이죠. 이게 내셔널 프로틴 서플라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단백질이 공급되는 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얼마나 섭취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이렇게 공급을 했는지 거고요. 단백질은 플랜트 베이스드,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 이렇게 나눠서 그거하고 이 사망률의 어떤 관계를 본 거고요. 보시면 이제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들입니다. 이 논문은 전 세계 101개국에 1961년부터 2018년 식량 공급 및 인구 통계를 활용하여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이 연령별 사망률, 에이지 스페시픽 모텔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태적으로 분석한 연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ABP, Animal Based Protein 이라는 거고요. 식물성 단백질을 PBP, Plant Based Protein 이렇게 약자로 나타냈고요. 연구 목적과 배경은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동물성 식품을 식물성 식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백질 공급원의 변화가 건강과 생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였다는 거고요. 연구 방법은 101개국의 연도별 식량 균형표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경제 데이터, GDP, 인구 통계, 생존율 통합으로 분석을 했고, 단백질은 동물성 ABP하고 식물성 PBP로 나누고, 지방하고 탄수화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했다고 되어 있고요. WHO 기준으로 5세까지의 생존율 I5하고 I60, 60세까지의 생존율을 분석했다. 총 단백질의 공급이 낮으면 모든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증가했고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높은 경우에 유아기에는 생존율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초기 생존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그래서 5살 이전까지는 동물성 단백질을 좀 섭취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후기 생존율, 60세까지의 생존율을 보면 PBP, 식물성 단백질의 비중이 높고 지방이 낮은 식단일수록 노년 생존율과 전체 기대 수명이 높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이가 들수록 지방은 적게 먹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노년 사망률이 증가된다. 그래서 연구 결론은 어린 시기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노년기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생존에 유리하다. 이게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논문에 나온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림 1인데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지역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지역을 표시를 한 건데요. 위에 게 이제 1961년부터 90년도까지,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은 1991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 부분이 이제 빨강색으로 나온 부분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지역이고, 초록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지역이고요. 노란색으로 나온 곳은 이제 비슷하게 먹는 지역입니다. 이제 북미 쪽을 보시면 이제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고, 유럽, 또 호주 이런 곳은 1990년대나 2000년대나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색이 조금 이제 진해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좀 궁금하니까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보시면은 여기인데요. 1960년대에는 이제 초록색이죠.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나라였다가 지금은 초록색이 좀 옅어져서 노란색, 식물성, 동물성을 거의 반반 먹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쪽이 연도고요. 이쪽이 전체적인 단백질 공급을 표시한 건데요. 이게 전체 단백질 공급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의 평균을 보는 건데, 단백질 공급은 60년 동안 계속 올라갔다는 거고, 동물성 단백질은 쭉 올라갔는데 이 녹색이 식물성이거든요. 식물성은 오히려 좀 감소하거나 비슷한 경향이 있고요. 이거는 1인당 그 국민소득 GDP에 따라서 단백질 공급 전체, 동물성, 식물성인데요. 2만 불, 4만 불, 6만 불, 8만 불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이렇게 많아지고 전체적인 단백질 섭취도 올라가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이렇게 쭉 비슷하게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지방 섭취에 비해서 단백질 섭취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지방을 하루에 400kcal에서 1600kcal로 지방 섭취가 쭉 늘어나면 동물성 단백질도 같이 늘어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이제 유지가 된다. 주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지방도 많이 섭취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 식물성 단백질이 쭉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좀 떨어지고, 그래서 지방하고 탄수화물의 그런 섭취하고 단백질의 섭취까지 알아본 게 그림 1이었고요. 다음은 이건 60세 그래프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지방 섭취가 늘어나는 거고, 이쪽이 동물성 단백질, 이쪽이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먼저 여성을 보시면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여기가 0.96이죠. 지방을 적게 먹을 때가.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0.94 쪽으로, 여기 0.94잖아요. 전체적으로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이제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냐 했을 때 제일 꼭대기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을 하루에 한 280, 동물성을 150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0.94로 여성보다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높은 게 이쪽에 있죠. 하루에 동물성은 한 150 정도 먹고 식물성을 250 이상 먹는 이런 그룹이 가장 사망률이 낮고요.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이제 색깔이 점점 이쪽 파란색이 되죠. 지방을 줄이고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는 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게 피겨 3이고요. 다음에 그림 4는 E0라 그래서 이게 기대 수명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사는 게 이제 빨강색이고 70세가 이제 파란색인데, 여성 같은 경우에 기대 수명이 여기가 84세죠. 하루에 지방을 1051칼로리로 먹었을 때, 이제 1148을 먹으면 가장 오래 사는 기대 수명이 83세, 1256을 먹으면 81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기대 수명이 짧아진다. 남성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적을 때가 80, 조금 먹으면 79, 그거보다도 더 많이 먹으면은 이제 77세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느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느냐를 보시면, 여기가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동물성을 하루에 한 150, 식물성을 한 280 정도 이렇게 먹을 때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지방은 적게 먹으면서 동물성 단백질 적게 먹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렇게 동물성을 이렇게 한 300 이상 먹고 식물성은 150밖에 안 먹으면 한 80세밖에 기대 수명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둘 다 너무 적게 먹어도 단백질을 역시 기대 수명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 기대 수명이 낮죠. 그래서 지방을 적게 먹을 때 80세, 지방을 많이 먹으면 79세, 뭐 77세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고, 역시 너무 안 먹거나 동물성을 너무 많이 먹으면 기대 수명이 이제 낮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76세 등고선을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서 특히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이제 73세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많이 먹고 지방은 이제 좀 적게 먹고, 특히 단백질은 식물성을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 그림 5번은요. 이쪽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쪽이고, 이쪽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쪽이고요. 이게 이제 보라색 그래프가 여성이고, 이제 오렌지색이 이제 남성입니다. 그래서 해저드 레이쇼라는 거는 어떤 게 더 건강에 유리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17세까지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유리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10세까지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고, 그 이후로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건강에 더 유리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그런 효과는 한 75세까지 이렇게 유지된다. 그 이후로도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유리하긴 한데 이제 그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좀 궁금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소개하고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도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해서 이제 100g당 렌틸콩, 병아리콩, 뭐 검정콩, 강낭콩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9g 정도 들어있고요. 두부, 뭐 두유 이런 것들도 역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다 콩이고요. 곡식 중에는 귀리, 퀴노아, 해바라기 씨나 호박 씨에도 많이 들어있다 그러고, 또 견과류 중에는 아몬드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당 0.8g입니다. 그래서 제가 70kg라 그러면 56g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에 20% 정도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100g에는 단백질이 20g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70kg라고 했을 때 7, 8에 56, 56g의 단백질을 먹으려면 거기다 5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로 치면 한 300g 정도 이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콩 같은 경우에는 1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6g의 단백질을 먹으려고 그러면 560g 정도의 콩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필요량의 10을 곱하는 정도로 드셔야 되고요.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양의 5를 곱하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고령자, 특히 65세 이상은 kg당 1에서 1.2g, 그러니까 70kg이라 그러면은 70g 정도를 드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근감소 예방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65세 이상인데 내가 몸무게가 70kg다 그러면 70g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고기로 치면 얼마가 됩니까? 70g에 5를 곱해야 되니까 350g의 고기를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법 많죠? 그러니까 콩으로 드시려면 70g의 단백질이면 거의 700g의 콩이 되는 거거든요. 두부도 마찬가지로 700g이 되기 때문에 두부 한 모가 뭐 한 400g 정도 되니까 하루에 두부로 2모 정도를 드셔야 필요한 단백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근감소 예방을 위해서 단백질 많이 드시고요. 또 이런 근육 강화 목적으로는 더 드셔야 된다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것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뭐 단백질 바, 뭐 각종 이제 단백질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 뭐 이런 걸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동물성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유에서 나온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식사로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 하루에 자기 체중 정도의 그런 단백질을 g수로 드시는 게 좋고, 단백질이 이제 필요한 단백질이 뭐 70g이라 그랬을 때 동물성으로 드시면 거기다 5를 곱해서 350g의 고기 또는 생선이고요. 콩이나 다른 곡식으로 드시려면 거기다 10을 곱해서 700g의 콩이나 두부, 이게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